강문석 대표 오랜만에 뵀는데 네. 우리 시장이 또 보란 듯이 또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초입이든 어찌되었던 시장은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강문석 대표는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관전평은요. 네. 풍요 속의 빈곤이 풍요 속의 빈곤. 아니었을까. 그래요. 사실 지수는 47.50포인트가 오르고 22.12포인트가 오르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늘 장전에 발표가 됐었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그런 신호들 때문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특히나 이 특징 업종으로 보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2차 전지 업종들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사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손실이 클 거기 때문에 오늘은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었을까 싶고 또 반면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지수는 올라왔지만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모습이었으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같은 장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조금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47포인트, 22포인트 정도 오르는 장에서는 내 종목들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때문에 풍요 속의 빈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반도체는 4분기에 높이 반도체를 좀 봐야 된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반도체 이야기는 좀 저희가 차치하고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2차 전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세요. 아직도. 네. 아직도란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2차 전지 이번에 반등을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달릴 준비가 됐는지 실적도 LG에너지 솔루션 잘 나온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달릴 준비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장을 달려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라는 말씀을 쓰신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지금 손실이 또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크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러날 자리가 없을 정도까지 지금 거의 다 물러난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말 달릴 수 있을 만한 준비는 안 됐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끝자락까지 왔다라고 보시고 끝자락까지 왔다. 만약에 내가 진짜 우리가 뭐 저녁 7시에 밥을 먹지만 5시가 돼도 일찍 먼저 드시고 뭐 다이어트 때문에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네네. 밥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식사는. 그렇다 그런 입장이라면 2차 전지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의 상반기가 되면서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얘기들이 내년부터는 솔솔 나오고 있죠. 유럽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적주라든지 성장주 이런 종목들은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년을 예측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지금 같은 자리들은 충분히 저점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강문석 대표 눈에 들어오는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뭐 섹터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슈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어떤 이슈가 좀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PPT랑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게 네. 지금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방산업종들이 반등이죠. 네. 방산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악재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에 그렇죠. 이어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어제는 급등을 그러니까 전전일자의 첫날은 급등을 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이 대외적인 악재보다는 네. 그동안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훨씬 돌파하고 난 이후에 다시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흐름들이 또 강세 그림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형주 중에서 몇 개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요 또한 이제 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 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들의 대장주인 네. 3대 종목이 LG 엔솔의 3분기 실적을 비롯해서 반등이 나와주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거의 바닥 구간에는 왔다. 그러나 당장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긴 호흡으로는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으나 아무래도 개별주라든지 이런 종목 조금 부진한 그런 네. 흐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 섹터는 2차 전지와 원유, 방산, 유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섹터들의 흐름은 또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그 섹터 안에 특징주들 또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뭐부터 가볼까요? 좀 구분을 해볼까요? 일단은 특징주부터 들어가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는 관점과 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푸른 기술 같은 종목이 푸른 상한가에 기술. 진입을 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치과 치과? 네. 관련해서 로봇이 또 부각이 되면서 뭐 어찌 보면 의료용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철도 관련주이면서도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산 로보틱스가 지난주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로봇 관련주들이 교전을 맺지 못했는데 그래서 또 그 기대감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지금 손실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봇 관련주는 지난번에 올 초에 급등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긴 호흡으로 보시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푸른 기술이라든지 또 그 외의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좀 보시면서 앞으로 긴 어떤 산업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푸른 기술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었고 그리고 또 반도체 섹터 중에서 넥스트 칩 같은 넥스트 종목들, 칩. 네,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반등 그림들이 이어졌던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GSE 이런 종목들이 또 대성파인텍이라든지 네. 방산 관련주들이랑 원유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시간 외로는 그 섹터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유가나 뭐 방산이나 전쟁 관련주들 뭐 이런 대외적인 악재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은 좀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그래요. 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칩과 연결돼서 뭐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네.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은 저는 지금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HBM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더더욱이나 또 눌림목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말문이 터졌는지 막 쉬지 않고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예, 하셔야 될 양의 말이 있는데 한 며칠 긴 쉬었더니 연휴로 인해서 안 하셨더니 실컷 하셔도 됩니다. 예, 계속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뭐 원고도 없이 대본도 없이 그냥 막 머릿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요 틈을 이용해서 조금 이따 공개 특강에서 보시면 네. 제가 또 막 그냥 또 기분 좋으면 또 풀어냅니다. 먹거리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근데 또 금일의 오늘 특징 중에서도 아마존 관련주도 좀 눈에 들어왔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마존 관련주들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오셨는지 함께 요게 관련된 종목도 있을까요? 아마존 관련주들도 오늘 물론 반등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남성이라든지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조금 약간 일회성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었었고요. 음.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항상 아침이면 텔레그램에 이런 시황이나 리뷰들을 올려드리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을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낙폭과대인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어떤 시의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연속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실적주라든지 가치주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냥 일회성 정도로 보시면서 수익을 그래요. 챙기시고 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와 또 특징주까지 거기에 탑픽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네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가문숙과 함께 차트 여신 가문숙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돈맥을 찾아서 진정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돈의 맥을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또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쭉 신나게 달려왔거든요, 몇 주. 네. 근데 이 황금 연휴가 네. 그 흐름을 돈의 맥처럼 우리의 맥을 툭 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무슨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살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흐름을 잊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2주가 건너뛰어졌기 때문에 그 흐름도 같이 해주면서 이 돈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안에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이 돈맥은 제가 돈맥 경화, 돈맥 순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이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명절 연휴 때 방송 출연은 한 2주 정도 잠깐 쉬었지만 무료 공개 특강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 시청자분들께, 개인 투자자분들께 약속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연휴 동안 지수가 반등이 이어진다면 실적주나 가치주 위주로 접근을 하겠지만, 성장주 위주로 접근을 하겠지만, 만약에 연휴 동안에 대내외 증시의 불안정함과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반드시 8월 달, 9월 달에 이어왔던 전략대로 단기 매매로 하루 2.5%, 3%씩 이상의 수익을 확정되어드리면서 하루 홍삼 같은 그런 수익을 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역시나 이 추석 연휴, 긴 연휴 시간 우리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맥은 돈이 흐르는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짧게 단기 종목에서 돈의 흐름이 움직였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거의 한 50포인트 가량 움직이다 보니 실적들이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바로 이 돈맥은 수급, 기관과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 네. 그리고 메이저 수급, 거기에 이제 불꽃 자판기가 바로 제가 달리는 말 보험 들고 올라타기.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쵸. 보험이 이제 특징적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당연하죠. 어. 떨어져도 밑에 쿠션이 있습니다. 보험이 있으니까. 네, 받쳐주고. 네. 떨어져도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네. 공중부양의 자리에서는 매수 사인을 잘 안 드리는데 바로 이 불꽃은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되 보험을 들고 올라가서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의 수급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하루 홍삼 자판기가 하루 홍삼이 네. 아까 약속드렸던 2.5%, 3% 이상의 매일매일 수익을 확정시킬 수 있는 홍삼은 먹어도 바로 효과가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이라든지 어떤 내 미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그냥 마시게 되는 게 바로 하루 홍삼입니다. 그래서 하루 3% 이상의 단기 매매가 하루 산삼으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 요 세 개의 돈맥이 흐르는 그래요. 검색기와 함께 특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한 달 만에 한 300여 분 정도가 오. 이 돈맥을 특강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놀라운 수익률을 내고 계시는데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돈맥 찾았던 돈맥으로 찾아낸 종목들 이제 했는데 관심주도 만나보기 전에 네. 흐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지난주죠. 지난 그러니까. 지난주 아니 그렇죠. 추석 바로 전에. 그렇죠. 그날 제가 여기서 추석 전 마지막 출연했을 때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그렇죠. 종목을 기억납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이게 돈맥이다 그랬는데 소름 끼치게도 그날 제가 이 밤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장중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 정지 그럼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게 있습니다. 무상증자 뉴스가 발표가 났어요. 1대1 무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다음 날 급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차트 화면 잠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자리,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최기훈 앵커님하고 바로 무증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불꽃 신호가 떴다. 이게 보험 드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이냐면 지금 보시면 3거래일 동안 밑에 아래 받쳐주는 쿠션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특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날 그리고 나서 18% 거의 20% 가까이 무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오늘 반도체가 오르긴 했지만 제가 심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린 적이 심텍. 있어요. 그렇죠. DDR5, HBM 관련주로서 심텍을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시면 이 심텍을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동그라미 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을 받을 때 물론 가파르게 급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는 가벼운 급등주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공개 특강에서만 오히려 급등주를 말씀드려서 선암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안정적인 자리에서 드리면서 바로 심텍도 보험 든 자리에서 움직이면서 다른 반도체 섹터 대비 이 종목도 지금 한 2주 정도 동안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면서 어제 그제는 최고가까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한두 개 종목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험에서 들어간다라는 게 왜 보험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 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 저희가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지금 이 시간 또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그렇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대감을 갖고 그럼 오늘의 관심주들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돈맥 종목은 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네, 이것도 반도체 장비 섹터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신재생 에너지, LED, OLED 제조 장비의 증척 공장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네. 3분기 실적이 급반등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요. 2분기까지는 좀 고전했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또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눌림 목자리입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 개선이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에 영향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돈맥에 흐르면서 추세가 바뀌면서 보험 든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9월 초쯤 중순쯤에 장대 양봉이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터졌었고요. 그리고 아주 예쁘게 눌림목을 만들어 수렴시켜주고 어제 음봉 이후 오늘 양봉이 만들어진 자리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까지 힘입어서 아마도 지난번 32,150원 자리까지 돌파해서 4만 원 정도까지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종목이잖아요. 네, 두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 기대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살짝 가벼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너무 이제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네. 보험이 무슨 뭐 연금보험도 아니고 그래요. 장기보험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당장 돈 모아서 이렇게 돈을 타먹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보험.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돈맥과 불꽃이 흐르는 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라이콤. 네, 라이콤 좀 가벼운 종목이죠. 라이콤. 자율주행 심야 택시 및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자율주행 심야 택시 및 모빌리티 혁신 기술에 대한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돼서 바로 이 라이콤이 수혜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광증폭기, 그리고 광수신기, 그다음에 광통신기기 등의 핵심 부품 등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펄스드 파이버라는 레이저가 놀랍게도 바로 세계에서 최소형 제품이라고 해요. 보이지 네. 않는 최소형 제품을 바로 이 라이콤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돈이 흐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없이 주가 하락하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또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같은 구간들이 살짝 불꽃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거래량이 더 움직여준다라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윗골이 달린 종목을 좀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들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자리이긴 하나 거래량이 한번 또 크게 나와준다라면 저 매물대의 윗골이를 싹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전용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모빌리티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네. 빗발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 융합 등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건이 918건 중에 모빌리티 관련이 148건에 달하면서 16.1%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라이콤이 개발한 네. 초소형 이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이다용 광섬유 레이저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네. 사람의 눈에 무해한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혜가 되기도 하지만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네. 이슈로도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카메라 모듈과 함께 또 중심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라이콤을 좀 가벼운 종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콤까지 네. 우리가 종목 특징주들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전망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수요일에 네. 원래 붉은 양봉이거든요. 그랬나요? 그렇죠. 수요일에 원래 아니지. 양봉입니다. 자, 목요일 내일장 어떤 전망과 어떤 전략이 필요하신지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을 한 3개월 정도 수요일 공개 특강을 했었는데 시장이 좋았던 적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맞아요. 목요일로 이제 이렇게 수요일 방송 출연을 하면서 목요일로 바꿨는데 음. 이게 또 목요일 날 또 저를 또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목요일장도 마찬가지 주식시장에는요. 2,400개 종목 중에 2,300개 종목이 급락을 해도 100개 종목은 오릅니다. 즉 오르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르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전일자에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들이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뭐 유럽 증시의 흐름들도 상승 시작된 흐름들을 보면 혼조세의 그림들이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제 생각은 내일은 오늘 가파르게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살짝 뭐 조정이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수 저점은 2,400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보시고요. 또 중기적 관점, 제 차트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공개 특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업종 차트에서 제 차트의 색깔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이 세일 자리를 업종 차트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 특강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차트에서 회색 기둥이 나오는 자리는 세일 자리예요. 이 세일 자리라는 건 뭐냐면 지수든 종목이든 싼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싼 가격에서는 사면 안 돼요. 네. 언제 사야 되느냐? 노란색으로 바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바로 세일 자리를 탈피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내일 자리에도 세일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내일의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시고요. 그리고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지수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매수하시는 전략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내일 또 시장 공개 특강이 있으니까요. 전망 말씀드렸고요. 늘항상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늘항상 아쉽습니다.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 오늘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10시에 공개 특강, 지금 10시 1분인데 얼른 가서 방송 열어놨으니까 입장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주 동안 기다리셨던 동매 특강이 오늘 10시에 오픈런입니다.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이 동매 특강 하시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 공개 특강에서도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드리는 감숙 대표의 공개 특강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채팅창에 이런 글 있습니다. 감숙 대표님 종목 폼 올라왔다. 오늘 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잠시 후 10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많은 분 또 기다려 주실 텐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들어가시면 감숙 대표 얼굴이 있는데요. 클릭하시면은 로그인 없이 바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알찬 내용들 많이들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